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현정입니다. 지금 장중에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요. 지난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2조를 넘어섰습니다. 2조 4,670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9% 증가했다고 공시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발표가 된 겁니다. 잠시 뒤 장이 개장하고 난 후 SK 하이닉스의 움직임 어떨지도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가 2170선 초반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어제 대형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3천억 넘게 주식을 사들였고 코스피는 2173포인트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사흘째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는데요. 어제 종가는 626포인트였습니다. 자, 오늘 북한 인민군 창건 기념일입니다. 때문에 장중에 북한 리스크가 불거질 수도 있다.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마감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우월하다, 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오늘장 움직임 어떨지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고요. 또 지금과 같은 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까지 공개를 해드립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장중에 종목 상담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황소개구리 정법 시간으로 2부의 문을 열어볼 거고요.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바로 만나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가 좋을 것도 같은데 앞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등세가 나왔고요. 오늘 어떤 움직임 보일지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어제 다 전체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됐었죠. 네,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도 거래소는 좀 더 세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처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개인 투자자가 많은 쪽이라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도 어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오늘 웬만큼 어제 마이너스 부분들을 플러스로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면 5월 초에 이렇게 계속 연휴가 많잖아요. 그 전주는 되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자리가 연출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래소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위쪽으로 열려있거든요. 2200포인트까지 한번 추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 또 한 번 더 위쪽으로 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가 많은 코스닥은 좀 어제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좀 심쿵하게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르더라도 똑같은 추세대는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오늘 양봉만 나와서 감싸주면 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0포인트까지는 열려있어요. 이 라인까지는 그냥 열려있다. 그래서 밀리더라도 놀리지 마시고 종목을 지구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계속 높여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추세대는 훼손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이 오면 매수하는 그런 물량을 늘리는 그런 포지션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반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사이클론이요. 대바닥을 만들고, 이제 머리로 들은, 그런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평선 100일선 잡아놓고 위쪽으로 이격도를 굴리는 자리라 위쪽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리가 저번에 추천드렸던 카카오 자리랑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날바닥이라겠죠. 이렇게. 코테실라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좀 많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에 이렇게 잡아놓고 끌고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7,400원 정도, 정도에 오면 장중에 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원인데요. 라운드 피격가는 19,900원 라인에 매수 치는 전략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매물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절가는 좀 러프하게 좀 끌고 가는 전략을 써보겠습니다. 여기 16,000원 라인까지는 이렇게 선절 라인을 잡고요.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으니까 끌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글로벌 증시의 영향으로 아침에 시가가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지면 빠질수록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는 저 탄력 있게 움직일 거로 예상하니까요. 거래소 코스닥 왔다 갔다 하는 장세니까요. 이번 주 한 주는 거래소 쪽으로 좀 포인트를 잡아서 물량을 좀 늘려가는. 그러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는 게 아니라 또한 눌림목에서 종목이 빠지면 물량을 늘려가는 이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시장은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종목이 빠진데도 놀라지 마시고 들고 갈 수 있는 여유, 그다음에 종목들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스윙 전략 이렇게 수행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에너지 넣어드리겠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샘플러스의 김형구 멘토는 매일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시작과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황소개구리 점법 시간이었고요. 추가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해볼 텐데요. 어떤 전문가와 함께하게 될지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황금 종목만 추천한다. 수익률의 제왕 송동현. 롤러코스터보단 회전문마로 안전하게 낙폭과대주의 달인 신재웅.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시는데요. 예, 잠시 뒤에 소개해드리겠고요. 지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손동현 FA팀장님, 유한타증권의 신재흥 FA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4분 개장을 한 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어제장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 수익률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부터 살펴볼까요? 어제장 7%나 급등세가 나왔었는데요. 어제 금융주가 가장 크게 올랐었고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3, 2, 1. 대형주가 이렇게 급등을 보였군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 하나금융지주 포함해서 이제 여러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고가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일이 없다면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금융주가 은행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지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굿팻말을 들어주셨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LG U+입니다. 어제 3%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 대선 후보들이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걸면서 좀 주가가 약했었는데 어제는 외국인 매수의 상승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여쭤볼까요? 3, 2, 1. LG U+ 두 분 모두 긍정적이시고요. 신재영 팀장께 여쭤볼게요. 네, LG U+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oT 쪽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외인 매수들이 좀 들어왔었는데요. 그 이면 중에 하나가 어제 그 도시가스 공급하는 삼천리 쪽과 이제 NB-IoT 시스템에 관련된 공급 계약을 체결을 좀 했습니다. NB-IoT라고 하면은 이게 최소의 이제 출력만으로 이제 IT 기기를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무선 신호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가지고 공거리 굉장히 길다는 장점. 이런 부분들의 이슈들로 해서 지금 외국인 수급 동향만 보셔도 앞으로의 성장성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통신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요. LG U+ 맞습니다. 현대상선 살펴볼까요? 어제 현대상선이 2.6%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헐가부님이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대감이 작용이 된 것 같고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예, 두 분 모두 부정이세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은 해운주가 아무리 지금 회생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문제가 좀 잘 해결되고 그리고 좀 확실히 뭔가 결과가 나올 때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일단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보고 대응해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한화 볼까요? 지주회사 한화. 최근에 급등세가 좀 눈에 많이 띄고 어제도 3%나 올랐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걸까요?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굿이시네요. 신재영 팀장님.
네, 하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주사기 때문에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좀 이제 문제가 됐었던 하나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꼭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이 있습니다. 뭐 일단은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일단은 전년 대비 지배순이익 감소가 일회성 매각 이슈가 있었죠. 일회성 매각 이슈가 있어서 하나테크민의 이제 카이 지분을 이제 매각했던 그런 이슈 때문에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지금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상승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건설, 하나생명, 그리고 뭐 하나케미칼 등 지금 계열사들의 지금 실적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들 궁금해하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메리츠 종금증권 볼까요? 1분기 깜짝 실적에 어제 증권주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는데 메리츠 종금증권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여쭤볼게요. 3, 2, 1. 3.7% 어제장 급등이 나왔었고요. 송동현 팀장님. 네, 일단은 그 지금 코스피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금요일부터 이제 현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수급을 이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이제 증권주와 포함해서 은행주들이 굉장히 큰 강세를 보이는데 이 이유는 이제 앞으로 좀 큰 장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 관련된 주에 대한 거래 대금에 대한 상승의 선반영되는 효과로 실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증권주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월 25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될 텐데요.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을지 종목 추천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시에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막 국내 증시 개장이 됐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상황 살펴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위부터 1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0.4% 오름에서 출발이 됐습니다. 206만 8천 원 선 지금 거래되는 가격이고 지금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 강밥 출발이 되고 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을 장 개장 바로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52,600원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차나 한국전력도 오늘은 강밥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금은 18% 강보합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도 1.5% 급등세가 나왔었죠. 자, 어제 전반적으로 금융주의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신한지주가 0.3% 눌리면서 출발이 되고 있고 KB금융 역시 0.4% 정도 약보합 출발이 됐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상황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도 0.4% 오른 629포인트로 상승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1위죠. 0.45% 상승한 89,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9만 원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 역시 0.4%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CJ ENM이나 레디톡스, 로엔, 코미판까지 오늘은 강보합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시고요. 오늘장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들이 공개가 될 텐데 그중에서도 오늘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추천, 매수 타임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내고 있는지 정보 얻어가실 수 있고요. 동시에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거든요.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매매타임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분께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 중에서 수익률 점검해야 하는 종목들 보고 가겠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종목부터 공개할게요. 예, 신지은 팀장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지난달 28일에 추천해 주셨던 텔스가 무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8%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송동현 팀장님 종목 보겠습니다.
4월 11일에 추천해 주셨던 네오팜이 지금 현재 10% 이상의 수익권에 있습니다. 종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재영 팀장님의 테스트부터 살펴볼까요? 네,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단은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그리고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차로 지금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에서 수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예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상고하저의 흐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매출이 좀 쏠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량 이제 여기에 대한 수주에 관련된 공시가 나왔을 때 그 뉴스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는 게 1차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량 이제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이 있고 난 후에 아무래도 수주 공백 같은 경우가 발생할 확률이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위시해서 봤을 때 아무래도 대량적인 수주가 발생했다는 공시가 뜬 이후에 한번 매도를 해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테스가 장중에 27,0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뭐 어제장 일은 아니었고요. 최근에 그랬는데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큰 수익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 송동현 팀장님의 네오팜 리뷰 들어볼까요? 네. 네오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자주 언급을 했던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지금 그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단기 평선이 이제 단기 평선을 뚫으면서 조금 더 이제 호재를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네오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약간 중국발 그런 사드 이슈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언제인가요? 며칠 전에 이제 7% 정도 급등을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단기적인 조정이 왔을 때 접근하신다면은 접근하시고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실 수 있다면은 좀 좋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2의 테스 네오팜이 또 공개가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 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시는지 먼저 송동현 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네, 일단 네오팜을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오팜 같은 경우는 며칠 전 이제 7% 상승 이후에서 지금 어제 또 코스닥 북핵 리스크에 따른 어떤 코스닥 조정이 나온 이후에 약간의 어떤 강보합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같은 조정이 조금 더 나와줘야 아무래도 좀 매력적인 가격대가, 매수 가격대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장은 전반적으로 제가 전략 후강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빠르게 코스닥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지금부터 네오팜을 좀 매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영업이익의 어떤 큰 폭 개선, 내년도 실적 역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국내 부분에 있어서 아토팜, 리얼베리어, 제로이드가 큰 폭으로 성장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토팜, 리얼베리어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 입점한 만큼 좀 더 공식적인 그런 효과도 있고요. 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으로도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로이드의 어떤 국내 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국인데요. 사드 이슈 때문에 어떤 파트너십이 해체가 된 이후에 새로운 파트너사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쯤에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아마 하반기까지도 연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의 어떤 하반기 정도에서 파트너십을 찾고 그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한다면 과거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진출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으로 큰 폭의 상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오팜이 그 뒤에 역사를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팜 잘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NS라는 기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NS는 이제 전기차 기업이죠. 2차 전지에 관련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지금 이제 좋은 게 1분기에만 300억 원 이상의 어떤 매출이 잡힐 예정입니다. 작년도 전체 실적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이제 매출액도 이제 전년 대비 약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왔는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NS 같은 경우도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메가 트렌드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도 이제부터 조금씩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새롭게 가져온 기업인데요. 이제 유니트론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역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고 디스플레이 관련된 장비도 만들고 하는 이제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커넥티드 카 관련된 디스플레이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작년 4Q에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우선 근데 그 주가가 아직까지도 좀 덜 반영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역시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 확대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돼서도 이제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커넥티드 카라든지 이쪽에서도 디스플레이에 대한 어떤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유니트론텍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또 중국으로도 지금 이제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V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상황이고, 중국 시장이 또 본격화가 된다면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CIS라는 기업입니다. 역시 CIS도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IS는 다른 분들이 몇 번씩 추천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CIS를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제 바라봐야 될 수급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개인 주체가 일단 많이 활동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대한 순매수도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952억이거든요. 하지만 대주주 물량을 제외하면은 약 270억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에 대한 어떤 수급이 약 190억, 200억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매수를 어떤 한 주체 혹은 여러 주체자가 많이 매수를 한 상황이라고 일단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중국 관련된 어떤 이슈, 전기차 관련된 이슈가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 CIS도 좀 반응이 올 거라고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고출력 3원계 배터리라고 해서 탑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CIS가 그런 기술력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전기차 관련된 그 정책적으로 나온다면은 CIS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들고, 제가 강추 기업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로는 1,900원 현 수준에서 매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목표가는 한 3,100원 정도로 일단은 잡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니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아까 테스와 마찬가지로 유명한 반도체 장비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이제 후공정 파트를 맡은 그런 기업인데요. 최근에 조금 이제 수주 공백으로 인해서 주가가 잘 가다가 좀 조정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제 실적 발표가 나면서 1Q에 매출 344억 정도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향 3D 낸드 버닝 장비가 그 매출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지금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맞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도 매출이 반영되는 부분이 전부 다 다릅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후공정 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도 좀 뒤늦게 잡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직도 상승할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일단 보이기 때문에 유니테스트까지 일단은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익률의 제왕이신 송동현 팀장님의 5가지 종목부터 공개가 됐습니다. 이제 장중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하신 종목 상담 봐드려야겠죠.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송동현 팀장께는 먼저 6458님께서 문의하신 한국토지신탁 여쭤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3,090원,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와 비슷하고요. 30% 들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전망을 여쭤보셨습니다. 네, 이제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실적적인 면에서, 그리고 향후의 어떤 재건축에 대한 어떤 수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 대한 어떤 기업형 임대사업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호재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의 수급보다는 일단 기관의 어떤 수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한국토지신탁에 대한 어떤 지금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금 코스피 전반적으로 금요일부터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이 있어줘야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신고점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 역시 이제 한국 토지 신탁 역시 같이 받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차트를 보시면 장기 평선을 뚫고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이제 실적을 보면서 몇 개월 정도 들고 가시면서 실적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문의하신 한국 토지 신탁 봐드렸는데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는 없다. 몇 달 더 홀딩 가능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다물 멀티미디어 살펴볼까요? 지금 매수 가능한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안철수 대선 후보의 테마주로 엮여있는 종목인데요. 4214님께서 문의를 하신 거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는 대표적인 이제 안철수 테마주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역시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도 계속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점에 대한 매수 대응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지는 종목에서는 가급적 매수를 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일단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대통령 당선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물 멀티미디어는 제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물 멀티미디어 지금 매수하지 말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낙폭과대주의 달인이신 신재흥 팀장님의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일단 처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제가 저번 주에도 추천 종목으로 들고 나왔었는데 뭐 지금 아직 주가에 뭐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해도 뭐 가능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OLED 패널 출하량이 이제 전년 대비 한 2배 정도 증가한 155만 대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량 양산 산업화 관점에서 봤을 때 향후 3년간 이제 플렉서블 OLED 쪽에서 이제 생산이 가능한 캐파가 갖고 있는 데는 이제 한국 업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공급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LCD 관련된 부분이 이제 사양 산업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사실은 지금 한 5년간은 아직까지도 LCD에 대한 공급 부족의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이유를 가장 말씀드리면 46인치 이상 대형 패널 제품은 일단 가격이 매월 소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패널 공급 증가율을 보면은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 이제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LCD에서 안정적인 매출도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중소형 OLED 쪽에서도 큰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계속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실적이 아마 올해 저점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고요. 뭐 덕산 네오룩스는 OLED 유기재료 중에서 HTL 계열과 레드호스트 계열의 상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드호스트 공급처로 채택이 되면서 성장에 대한 이제 가시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대감은 항상 존재했었는데 이것들이 이제 가시화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측면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은 고객사의 OLED 패널 생산량이 좀 증가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 고객사의 다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2018년부터는 이익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부분에 기대감들이 아마 2017년에 반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 가시성을 이제 시장에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이 이제 수치로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SK 머티리얼즈입니다. SK 머티리얼즈 작년 하반기 뭐 탑픽 중에 하나였죠. SK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3D 낸드 플래시 쪽 그리고 OLED 쪽을 둘 다 이제 성장성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NF3 가스의 범용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들이 이제 두 공정에서 모두 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오늘도 지금 SK 하이닉스에 관련된 부분 최대 실적 공시가 나왔지만 그런 부분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하면은 아무래도 SK 머티리얼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계속 OLED에 대한 기대감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존재를 해왔습니다. 이제 2017년은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수치로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디지털 옵틱입니다. 디지털 옵틱도 제가 여러 번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일단은 가격 대비 좀 저평가가 돼 있고 지금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52주 신고가를 작년에 기록을 하고 그 이후부터 만원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2천 후반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무래도 재무적인 문제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KPM 인베스트먼트로 최대 주주로 변경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2015년에 발행이 됐던 전환사채 123억 중에서 50억을 지금 조기 상환을 이미 했고 나머지 73억에 대한 상환에 대한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뤄나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재무적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또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삼성향 관련된 부분에서 디지털 카메라 쪽, 이제 삼성 이제 카메라 부품 쪽에서 아무래도 한 5월 정도, 6월 정도면은 이런 것들이 차트상에 반영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 가장 큰 이슈 테마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같이 자율주행 쪽에서 지금 디지털 옵틱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영위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 부분에 지금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 같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인터넷 광고 대행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종 업계 대비해서는 굉장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고요. 근데 주가가 왜 하향 곡선을 그렸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광고주들의 구조조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광고주들, 지금까지 우량한 광고주와 이제 부실한 광고주 중에서 부실한 광고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단기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상화가 지금 되고 있는 시점이고, 이제 올라갈 채비를 갖췄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가 지금, 업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광고주를 이제 컨택을 할 때 일단 먼저 퍼포먼스를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을 늘려가는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종에 대한 업에 대한 이제 경쟁력 자신감이 없으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매수가는 장중 저점으로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신재영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신재영 팀장과 함께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0047님께서 삼성증권을 문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37,502원이시고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75% 들고 계신데요. 계속 들고 가도 될지를 여쭤보셨네요. 삼성증권부터 여쭤볼까요? 네. 거리 말씀하신 대로 비중이 좀 높긴 하네요. 75%면. 그리고 네, 그래서 평단가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 작년 상반기 정도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좀 물을 타오시면서 평단가를 좀 낮춰오신 것 같은데, 일단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물론 증권주에 대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도트-프랭크법 폐지 이후에 계속 증권주들, 금융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좋지는 않아요.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고, 사실 증권 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메리츠존금증권이라든지 SK증권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좀 유망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5,000원 정도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증권주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을 좀, 천천히 옮겨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재영 팀장께서는 삼성증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의견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3849님께서 기산텔레콤 문의하셨습니다. 사신 가격은 3,940원, 비중 30%시고요. 전망 여쭤보셨어요. 네, 기산텔레콤 3,940원, 30% 비중 유지를 하고 계신데요.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일단 종목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사통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컸었죠. 2014년에도 제사통신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올랐다가 떨어지면 계속 반복했던 종목입니다. 사실 변동성이 좀 큰 부분에서 보자고 하면은, 사실은 좀 이게 위험의 폭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통신주 쪽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뭐 더 좋은 종목 많잖아요. 영업이 계속 나고 있는, 아까 오늘 또 장 특징주로 소개됐던 NG 플러스. 그런 종목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물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뭐 수익에 대한 희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저가 매수의 달인 전화 연결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지난주 추천하셨던 종목 지난 30일이었지요. 상하 프론테크부터 리뷰 듣겠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4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사실 목표가는 도달이 된 거거든요.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거는 당연히 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5일선이 붕괴가 됐음에도 다시 종가 기준으로는 결국에는 5일선 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5일선 기준으로 계속 5일선, 11선 단기 평선 기준으로는 매매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전기차 쪽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가 전기차 쪽에 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적인 기대감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더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때 장대 윗꼬리가 달렸을 때 굉장히 좀 많이 급등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던 날 그 이후로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 종목은 거래량이 다시 한번 좀 터지기 전까지는 좀 홀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상하 프론테크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40% 가까운 수익을 내서 다시 한번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웹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 넘게 오르고는 있는데 사실은 길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일단 웹젠 같은 경우 신작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보면 최근 게임주들 디지털 콘텐츠 업종이라고 하는데 모바일 게임주들이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웹젠 같은 경우에는 아제라라든지 썬과 같은 모바일 라이센스 신작들이 잇따라 좀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다 또 플러스 하반기에 전민기적 2가 이제 중국 내에 기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뉴 레전드 쪽에 해외 진출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라이센스 쪽으로 인해서 로열티 매출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 최근에 게임주들이 신작 기대감이 얼마만큼 좀 강한지를 주가를 보면 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젠 같은 경우에도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일단 중국이 미국과의 어느 정도 공조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아마도 중국 리스크가 대한민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는 조금씩 완화될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만약에 중국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웹젠 같은 중국 쪽에 이 게임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들 그러다 빠졌던 종목들은 아마 다시 좀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를 하시려면 한 21,000원 정도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음봉 정도는 하나 기다려보자.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 19,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에 대한 의견 들었고요. 웹젠이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송동현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네. 6번째로 보실 종목은 이제 YD 온라인이라는 이제 회사입니다. 이제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올 상반기에 신규 게임이 다수 일단 출시가 될 모멘텀이 있습니다.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출시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자리가 굉장히 괜찮고 4월 13일 거래량이 터졌고 이제 기관의 어떤 매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때 지금쯤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갓 오브 하이스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이제 네이버 마케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약 70억 원 정도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7번째, 현대 엘리베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현대 엘리베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착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를 한번 보시면은 현재 현대 엘리베이터를 꺾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확고한 시장 점유율을 가진 그런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주택 공급이 최대 입주 시기가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입주 물량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도 1.33%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올해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예정이고요. 현대 엘리베이터가 어떤 주주 지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업의 어떤 지주 관련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5년 만에 배당이 재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관련해서도 현대 엘리베이터가 배당주로서도 매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국내 어떤 유의미한 그런 경쟁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슈피겐코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교체를 많이 했는데, 아직 슈피겐코리아에 대해서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안정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10%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할 전망이고요. 보유 현금이 1,300억 정도로 굉장히 높고, 그리고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8과 아이폰에 대한 어떤 매출에 따라서 주가가 아마도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그렇게 반영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가주도 이렇게 좀 실적이 예상되고 아직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그런 저가주라면 의미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다물 멀티미디어처럼 계속적으로 주가가 빠지면서 어떤 이제 그런 안철수의 당선 기대감만 있는 그런 종목은 이제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제 슈피겐코리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좋게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접근하시는 것은 괜찮다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이제 시노펙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노펙스는 FCB라고 해서 FCB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올해 1분기에 어떤 서프라이즈 실적이 기록이 됐습니다. 역시 보시면 그에 반영해서 3월 14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 공장이 본격적으로 일단은 가동이 될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에 대한 어떤 효율성, 그런 부분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휴대폰이라든지 태블릿 PC 등 그런 이제 모바일 이제 기기에 적용되는 어떤 강화유리 기반의 어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노펙스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포트가 대부분 다 중소형 우량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아마도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코스닥 중소형 우량주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형주를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만 중소형 어떤 성장주 위주의 포트를 구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른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전자 같은 경우도 현재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그런 회사죠. SIP라고 해서 이제 주요 매출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좀 이제 매출의 부분에서란지 이런 부분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3천억 원의 어떤 매출이 달성한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역시 그 부분이 반영된 시점은 바로 1월 25일입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조금씩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좀 접근하셔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어제 접근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오늘은 좀 1.95%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은 가격대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예, 중소형 우량주가 포트의 대부분이신 송두경 팀장님의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요, 손절가, 목표가까지 잘 메모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세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바로 만나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이 살아나고 있는가 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데요. 박남열 부장께서는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네, 오늘 OLED 패널 중에서 저평가 기업 인베니아를 좀 소개시켜드립니다. 인베니아는 그 LG전자가 5.8% 지분을 보유했고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가 12.9%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금 두 기업, LG 디스플레이가 향후하는 OLED 패널에 대한 어떤 투자 규모하고 LG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장비 분야 쪽에서 인베니아가 독점적으로 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급성장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중국의 BOE가 있고 지금 이거 동사가 만들어내는 것이 드라이 에처 건식 식극 장비를 상용해서 납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LCD 대형 중소형 패널뿐만 아니라 OLED 패널 쪽으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 체결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중국에서 매출액이 전체 실적 가운데 70% 육박을 하는데요. 최근에 그 수주 규모를 좀 보게 되는데 OLED 장비 수주가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는 걸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월 9일 날 116억 정도의 그 공급이 이루어졌고요. 또 3월 9일 날 하루 다음 날 309억 정도가 중국의 BOE라는 그 중국의 패널 업체에다 OLED 패널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이 지금 대폭 개선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늘어날 것을 보는 이유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공급 규모가 대규모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OLED 제조 공정의 핵심 장비로 건식 식각 장비가 수주에서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보고 있을 수가 있고요. 최근에 그 LG 디스플레이가 구미의 그 6세대 플라스틱 OLED 기판에 대해서 투자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까지 파주에다가 6세대 플라스틱 OLED 투자를 1조 9,900억 정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수주가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일본 차트 좀 올려보실래요? 일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어제 이후에 최근에 음봉이 3개가 발생됐죠. 자세히 보시면요. 그리고 어저께 양봉이 발생됐고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인베니아가 거래량 오늘 어제에서 15만 주에서 19만 주 그 사이에서 계속 물량을 받아놨다가 오늘 시장이 움직이니까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양봉이 발생됐을 때 캔들이 위에 그 음봉 감사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4,900원을 철시해드리는데요. 이 동종목은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대량으로 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5,600원까지 물량 방어가 가시고 5,600원 넘어가게 되면 급등 흐름이 이루어집니다. 급등 맥점은 5,600원. 이걸 기억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추세 매수 포착주는 인베니아였는데요. 박남일 부장님 멘토로 삼으시는 분들 종목에 대한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일 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신재흥 팀장께서 준비해오신 마지막 종목들 살펴봐야겠죠? 5가지 종목 공개합니다. 네, 먼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은 웹젠입니다. 웹젠, 아까 앞서서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웹젠 같은 경우는 일단은 3월에 PC게이밍 뮤 레전드 시작해서 지금 뭐 2분기 기정 뮤 최강자, 아제란 모바일, 그리고 3분기 샷 온라인 모바일까지. 일단 웹젠을 제가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IP 관련된 부분이 좀 공고하다는 겁니다. 뭐 대표 게임인 뮤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에 이제 웹젠이라는 주식이 상승한 부분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높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PC 뮤 레전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뭐 저번 달에 일단 게임 트릭스 집계상의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뭐 트래픽 수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여기서 일단은 안정적인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라이센스 게임이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 출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신작 기대감들이 높아져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저가에서 지금 계속 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봤을 때 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 목표가는 제가 한 25,000원 정도 드리고 손절가는 60일선이 한 19,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매수는 이제 장중 저가를 보시고 대응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CJENM입니다. CJENM 작년 5만원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CJENM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방송 부분의 구조적인 이제 실질적인 이제 실적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핵심 PP 채널인 TVN 같은 경우가 지금 질적 성장을 확실히 일어났고요.
여기에 있어서 국내 유료 방송의 디지털 전환율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방송 부분에서 상승이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넷마블 게임즈 IPO가 지금 5월달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지금 거의 한 26% 정도의 CJ ENM이 지분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뭐 리니지 레볼루션 2 뭐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것 같아요. 광고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근데 제가 게임 업체 관계자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CJ ENM, 그러니까 넷마블 게임즈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빅데이터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서 웬만한 될 종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다 마케팅 비용을 투자했다는 것은 여기서 웬만하면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CJ ENM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세트리온입니다. 예, 세트리온도 제가 여러 번 추천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만 원 언더라면은 계속적으로 모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세트리온 주가가 계속 하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지금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우려가 좀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가 1분기에 좀 소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좀 더 들어가서 보자고 하면은 가격 인상률 부분을 반영하자고 하면은 이제 여기 실제적인 판매량 같은 경우도 다르게 추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세트리온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유럽에 대한 판매 시점들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실적들이 나올 상황이고요. 2017년은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장중 저가로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11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85,000원 정도 좀 짧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서울반도체입니다. 예, 서울반도체도 아마 서울경제TV에서 여러 번 한번 다뤘던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1분기 이제 실적 호조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LED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반도체가 LED로 한창 각광을 받아서 이제 코스닥 굉장히 시가총액 상위주에 오랫동안 이름을 올렸던 종목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바일과 자동차향 LED에 대한 지속적인 성장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지금 성장에 관련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조명향 LED 부분이 이제 바닥권을 찍고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지만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 오늘 어제장 특징주에서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1분기 세전이익이 1,000억 원 돌파하면서 거의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고무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업 쪽의 다각화 부분인데요. 이번에 도이치텔레콤 본사 사업 인수라든지 해외 부동산 쪽에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또 수익이 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증권사가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을 관여하는 트레이딩 관점이겠지만, 이런 부분 외에도 지금 사업 다각화를 지금 꾀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가장 뛰어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 부분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시공사를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채무 보증을 쓰면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계속적으로 챙겨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일단 메리츠 종금증권 앞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주식입니다. 예. 신재흥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총 10가지 종목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나와 매매 스타일이 비슷한 멘토가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그 멘토는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계신지 정보 꼭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송동현 FA 팀장님, 유안타증권의 신재흥 FA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화상으로 바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수급과 심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코스피가 2170선을 돌파한 이후로 오늘 2180선 턱 밑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연중 고점 이잖아요, 지금. 대표님, 주식 비중 30% 가져가야 된다. 이거 유효한 전략인지 좀 봐주십시오. 네, 지금 시황
그리고 어떤 북한 시나리오, 그리고 자산 관리까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요약해서 압축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로는 상승세가 아주 강하고요. 추세적으로는 혼조세입니다.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지금 전고점 그 돌파 가능성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분명히 그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노선을 2170선으로 보세요. 그래서 2170선이 깨지면 좀 불안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2180선을 만약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주면 말씀하신 대로 최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2180선이 돌파돼서 끝날 것 같으면 한 50% 정도까지는 늘어도 됩니다. 증가시켜도 되는데 제가 왜 추세적으로 혼조세라고 말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삼성전자. 두 번째,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가는 게 저는 후발 매수세가 빠져나오려고 하는 상승이라고 좀 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일수로 이제 4일 전이었죠. 61선이 깨졌어요. 장중만 깨진 게 아니라 종가 기준으로도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61선을 돌파해줬던 것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량주라면, 시가총액 탑10 종목이라면, 그것도 삼성전자라면 61선 이탈은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5개월 만에 깨졌다는 거는 절대로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삼성전자가 정말로 탄력이 좋고 가입 주식이었다면 61선 이탈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외국인이 지금 현재 그 선물 매매할 때 6월물에 대한 게 순매수하고 순매도가 오락가락해요. 한 며칠 전에 보면은 순매도였다가 또 순매수였다가 또 순매도, 이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옆으로 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만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추세적인 매매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추세는 혼조세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볼 때 이거를 그 표면적인 지수라든가 차트만 보고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왜 이러냐? 저는 알죠. 시장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세요. 기준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시장에 대한 기준. 그래서 종가 기준은 2170선이 무너지면 30%만 유지해 주시고요. 만약에 2180선이 돌파가 된다. 그럼 50%까지 좋습니다. 근데 50% 이상은 반대요. 아직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중간이다. 그러면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북한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는데요. 핵이라든가 ICBM을 실험할 수도 있고, 그거 하긴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단거리나 중거리 탄도미사일 정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어차피 북한이 완전히 핵과 ICBM을 포기하거나 미국이 그거를 제거하거나 이게 안 되면 이거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에 대한 불안과 방산주의에 대한 홀리는 경향은 유효하다. 그걸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이제 자산관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금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전부터 정확하게 1년, 그러니까 2개월 전이었죠.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매수시켰습니다. 최근에 가장 고점이 2010년 12월이었거든요. 국제금시대가. 그리고 지금 현재 실물금이든 종이금이든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지만 조정과정은 꼭 들어가 주시고요. 원달러는 지금 강력하게 배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처럼 적중할 거라고 확신해요. 사실 그 당시에 금도 막 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었어요. 더 빠진다. 근데 저는 그때 엄청나게 배팅시켰거든요. 덕분에 지금 실물금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한 30-40% 정도 평가이기고요. 종이금, 그러니까 종이금은 많이 있거든요. KLX, 인터뱅, 골드뱅킹, 그 다음에 무슨 펀드, 기타 금 선물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수익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부동산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약간 보수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매입해야 되느냐? 통일되기 전까지 매입해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주거용, 상업용, 토지용 많이 있는데 제가 강론은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방송 구성 보니까 이제 부동산 프로그램도 있는데 저 때문에 타격받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거는 이제 생략하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시황에 대한 거 말씀드렸고, 북한 시나리오, 그 다음에 자산관리 말씀드렸는데요. 시황에 대한 건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는데 딴 거 없어요. 지금 너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그게 결론입니다.
예,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178포인트, 그러니까 2180선을 돌파해내면 주식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려도 되겠지만 지금은 북한 변수 등 불안 요소들이 있다라는 말씀이셨죠. 자, 금이나 달러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산 관리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전기전자는 삼성전자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현재 좋고요. 이제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안철수 테마주로 올라가는 거니까 뭐 큰 의미는 없는데 단타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는 뭐 최근에 뭐 대성부들 공약도 있고 뭐 선한매 차원으로 올라가는데 단기로 보셔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 팁을 여쭤볼 텐데요. 또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마련이 된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에 대한 공략법 들어볼게요. 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량주 두 개입니다. 하나는 두산마켓, 하나는 NC소프트인데요. 두산마켓은 직장인들이 단기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1선 존에서 매수하시면 좋습니다. NC소프트 보유자, 매도, 미보유자 관망하세요.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개별주입니다. 인지컨트롤스, 오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인지컨트롤스는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전업 단타로 접근하시고요. 121선 전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지 않는다? 안 잡으면 되는 거예요. 오스템 어떻게 하느냐? 전업 단기입니다. 단타하고 단기는 틀려요. 전업 단기로 21선 전후에서 매수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 빨리 말씀드릴게요. 계룡 전기 같은 경우에는 추격 반대하고요. 61선 전후에서 전업 단타. 그 다음에 인바디, 네, 추격 역시 반대하고요. 21선 전후에서 전업 단기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호영 대표의 자세한 투자 의견은 오후 6시 반에 정석 투자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 인기가 참 많은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오르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오늘 코스닥이 강하죠. 코스닥 지수는 63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2178포인트를 돌파해내면 연중 최고가에서 마감이 되는 겁니다. 현재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투자세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지금 장 개장한 지 50분 가까이 됐는데 벌써 1,000억 원 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대형주 위주로 쏠림 현상이 어제여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